243회 2부는 IT 레전드 시간입니다. 이거 설 특집으로 기획을 했는데 설 끝나고 올라가니까 좀 섭섭하네요. 네, 저희가 네 번째로 조명할 IT 레전드 박성훈 차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영국에 천재들이 많아요. 그죠? 역대로 천재들이 많은데 우리 이 PD는 생각나는 천재 있어요? 영국이 낳은 천재. 되게 유명한 수상. 처칠. 네. 처칠. 우리 또 처칠 아저씨가 굉장히 유명한 발명들을 많이 했죠. 군사력에 대해서. 처칠 수상. 네,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앨런 튜링 지난주에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비밀로 하고 저기 할 건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오늘 다룰 천재가 앨런 튜링인데 영국 출신이에요. 런던 출신인데 앨런 튜링을 접근을 하면서 느낀 게 그거였어요. 저는 영국이 정말 천재를 많이 낳았구나. 물론 이제 이 산업혁명의 고장이죠. 고향이죠. 그래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산업혁명 이전에 아이작 뉴턴이 있었죠. 뉴턴. 그러고 보니까 또 인류의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을 조사를 했는데 1위가 종의기원이에요. 종의기원은 찰스 다윈이죠. 이 아저씨도 영국이야. 지금 뉴턴, 다윈, 그리고 오늘 다룰 튜링 다 영국이야. 유독 영국에 이렇게 천재들이 많았구나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됐어요. 증기기관차 제임스 와트 맞죠? 제임스 와트. 얘도 영국이고, 우리 홈즈 아저씨를 만든 코난 도일도 영국이죠. 그리고 누구야? 아줌마 있잖아. 에거서 크리스티. 이 아줌마도 영국이야. 그러니까 문학이면 문학, 과학이면 과학. 이 튜링이 어떤 시초가 되는 컴퓨터면 컴퓨터. 영국이 진짜 인류사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점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전파를 탈 네 번째 IT 레전드는 앨런 튜링입니다. 앨런 튜링은 컴퓨터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널리 인정을 받고 있어요. 왜 컴퓨터의 아버지냐? 컴퓨터의 아버지 잡스 아니야? 이러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빌 게이츠. 빌 게이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근데 잡스나 게이츠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이미 컴퓨터는 있었죠. 그죠? 진공관 형식의 네. 컴퓨터가 존재를 했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진공관 형태의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이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진공관 훨씬 이전에 초기 버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인류 이래 최초로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을 네. 처음 고안한 사람이 튜링이라는 거예요. 알다시피 컴퓨터가 있고 난 뒤와 전에 인류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신석기 혁명이 되면서 농사를 짓는 삶과 수렵을 하는 삶이 완전히 달랐던 것처럼 컴퓨터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앨런 튜링을 저희가 네 번째 IT 레전드로 편성을 했고, 또 때마침 17일에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네. 앨런 튜링의 일대기는 아니고 가장 화려했던 순간을 집중적으로 다룬 영화를 개봉을 했는데, 여기 캐스팅이 쟁쟁해. 튜링이 컴버배치? 방금 얘기한 홈즈의 이 아저씨가 주인공으로 나왔대. 그래서 인상이 되게 매력적이면서 독특해요. 기존의 할리우드 배우 같은 얼굴이 아니야. 그죠? 그렇죠. 아주 독특하게 생겼죠? 네, 그리고 그 작자란다.
그 배우가 엘리트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이번에도 캐스팅이 됐나봐. 그리고 그 약혼녀 조안 클라크 역을 키라 라이틀리. 네. 최근 뭐지? 그 영화 음악 영화로 또 한 번 더 떴었잖아요. 원스인가? 원스 말고 원스 그 다음에. 뭐지? 하여간 저는 비긴 어겐. 비긴 어겐. 저는 기억이 나는 게 키라 라이틀리가 기억이 나는 게 속죄라고 있었어요. 네. 이게 이언 맥큐언인가? 아주 유명한 작가인데 네. 이 사람의 소설을 영화화했는데 질투와 오해가 부를 수 있는 비극의 끝은 어디인가? 뭐 이런 영화인데 네. 아주 재밌어요. 끝은 어딘데요? 끝은 쫑나는 거지. 죽음이야. 자, 다시 돌아와서. 네. 네.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네, 죽으면 안 되니까. 우리 삼천포로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하여튼 그 두 명이 또 영화를 또 해가지고 17일에 개봉을 했는데 일단 지금 사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제가 검색창에 그 영화 제목이 이미테이션 게임인데 미 두 글자 쳤는데 이민호 다음에 이미테이션 게임이야. 그러니까 자동 검색 2위야 벌써. 괜찮네. 두 글자 쳤는데 네네. 그만큼 관심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앨런 튜링 그는 누구인가? 먼저 독백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끔은 생각하지 못했던 누군가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을 해낸다. 이게 튜링이 그녀의 약혼녀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릴 그 동료들에게 전달한 메시지 중에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네. 평범한 사람이 평범하지 못한 일을 해낼 때가 있다. 그런 얘기인데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앨런 튜링이 컴퓨터를 시초가 되는 컴퓨터를 만들어서 2차 세계대전에 나치의 암호를 해독을 해서 2차 세계대전을 끝내버려. 1년, 2년 정도 더 이어질 전쟁을 끝내고 그로 인해 1,400만 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전기나 평전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큰 가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컴퓨터의 아버지라는 점 하나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종식을 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결국은 컴퓨터인데 그 컴퓨터가 워낙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말이 1,400만 명이지. 그 사람이 만약에 죽었어 봐. 그럼 우리 지금 지구촌 인구가 70억이라고 하는데 70억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또 가질 슬픔들 그렇죠. 엄청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나치가 만약에 이겼다. 2차 대전은. 그럼 어떻게 됐겠어? 우리는 지금 김정은의 휘하에 있을 거야 아마. 하이틀러. 그러니까 뭐 진짜 독일과 이 나치 그리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패망할 가능성이 컸어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에서 져가지고 원자탄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독일 애들이 이걸 먼저 만들었대요. 원자탄 기술을. 근데 앨런 튜링 덕에 독일군이 깨지면서 이 기술이 그 전에 미국으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나 그 아저씨 이름 뭐지? 오펜하이머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탄을 만들어서 쪽발이들 섬에다 두 방 떨어뜨리고 그 덕에 우리도 해방이 된 거고 그런 건데 만약에 튜링이 없었거나 암호 해독에 실패를 했으면
영국, 프랑스고 뭐고 없어. 전부 다 나치가 다 먹는 거야. 그 유럽 대륙을.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아시아도 일본이 나치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한 거라고. 이게. 그럼 나치는 야, 그 아시아는 그냥 야마 니네들이 처리해. 일본 애들이 다 먹는 거야.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모르죠. 이제 그 당시 이제 소련이라는 변수가 있지만 걔들은 모르겠어요. 이게 제3의 어떤 세계로서 독자적인 노선을 걸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원자탄 기술이 독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걔네도 항복을 해서 나치의 치하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하나가 없었으면 이거는 진짜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역시 사람 한 명 잘 써야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튜링은 이 런던 아저씨예요. 런던에서 1912년 6월 22일 태어났는데 아빠 이름이 줄리어스 튜링, 엄마 이름은 에셀 사라. 네. 네, 그래서 이 아빠가 공무원이었는데 인도에 파견을 나갔대요. 그 당시에는 인도가 뭐 이렇게 동인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의 식민지였잖아. 그래서 이제 인도에 파견을 갔는데 튜링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아빠가 야 그래도 교육은 런던에서 시켜야 돼 해가지고 급히 출산 전에 런던으로 가서 이 튜링을 낳았대요.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교육열이 아빠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되게 대단하다고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막 치맛바람 막 이렇게 센 부모들이 되게 보면 또 애들이 또 똑똑해. 6살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대요. 어이구야. 그 6살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에 네. 들어갔는데 그 당시 교장이 얘는 신동이다. 그러면서 그 부모들한테 얘기를 했대요. 만약 튜링이 학교 교육만 받는다면 이 학교에 남아도 되지만 그가 뛰어난 과학자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공부하는 거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 정도로 천재였나요? 나는 튜링이 2개의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6살 때부터 이런 교장한테 이런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14살에 그러니까 6살 때부터 뭐 사립학교를 들어가고 이럴 순 없었나 봐. 그 당시에. 그래서 이제 14살 때부터 그 당시 영국의 최고 사립대학 이름이 쉐본 스쿨이래요. 네. 쉐본 스쿨. 여기 이제 들어갑니다. 그 우리로 치면 뭐 영훈중학교 뭐 이런 데인가 봐. 근데 이 천재들은 다들 이런 좀 결함이 있나 봐. 뭐 외모 그리고 어떤 말을 더듬는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얘도 좀 그랬대요. 튜링 아저씨도 문자나 책을 읽으라고 하면은 잘 못 읽었대. 뭐 어버버버버버 이러고. 그리고 네. 이건 난 이해가 천재가 왼쪽 오른쪽을 구분을 못 한다는 거야. 레프트 턴 하면 오른쪽으로 틀고 오른쪽으로 틀어라 하면 왼쪽으로 틀고. 그래가지고 자기 여기 엄지 손가락에 점을 찍어놨대. 네. 여기가 왼쪽이야? 하고 잘 볼 수 있게끔. 그 정도로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쟤 뭐지? 천재가 뭐 저래. 이런 결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은 공평하시군요. 근데 골 때리는 게 이 당시에 미적분을 선생이 가르친 적도 없는데 혼자 막 풀어. 대학생도 못 푸는 미적분 수학 문제를 막 풀고. 그리고 더 골 때리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이론을 만들었다 라는 얘기를 듣고 뭐 그거 있잖아. 뭐 E는 MC 제곱인가? 그 공식만 딱 듣고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이 중고등학생에 불과한 청소년이 E는 MC 제곱에 이르는 과정을 혼자 도출을 해가지고 네. 갔다는 거야. 아, 전 지금도 못하는데. 죽을 때까지 못해, 일반인들은. 그 얘기는 뭐예요? 아인슈타인이 없었다면 앨런 튜링이 그 일을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아인슈타인이 힌트를 줘서 이 친구가 접근을 해가는 거와 처음 뭔가를 고안을 한다는 건 물론 차원은 다르지만 네. 중고등학생 나이에 그 정도면 거의 고안의 수준에까지 다다른 게 아닌가 보는 거죠. 아, 고수네요, 고수. 중고등학생 때 대단한 천재죠. 근데 중고등학교 때는 사춘기가 오잖아. 근데 우리도 왜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본의 아니게 그때 그 시절만의 어떤 뭐 똘끼라면 똘끼고 어떤 악함 동물적인 악한 본성이라고 해야 되나? 왜 좀 약하고 말 어눌하고 이런 애들 막 괴롭히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근데 튜링도 그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 천재도? 아, 피해갈 수가 없구나. 왜냐면 이제 이 새끼 공부는 잘하는데 수학 문제 뭐 이런 걸 보면 선생을 능가를 해? 뭐 칠판에다 선생이 야 이거 풀어봐 그러면 다른 애들은 나가서 칠판에다가 띡띡띡 이겁니다. 그러면 야 그거는 말이야 어디가 잘못됐고 제대로 했마 라든지 야 너 되게 잘했다.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잘했구나. 근데 튜링은 그 차원이 아니야. 선생님 지금 그 문제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인해 세팅 자체가 오류입니다. 네가 문제를 잘못 냈구나. 이런 식이야. 그거는 성립이 안 됩니다. 이런 식이니까 선생들도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 포기를 했다고 해야 되나? 부담스러운 거죠. 왜냐면 자기의 어떤 지능 수준을 넘어서는 애기 때문에 별개야 완전히. 그냥 내팽개치고 수업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료 또래 애들이 봤을 때는 저 새끼 뭐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 어눌하지. 쉬는 시간마다 튜링은 퍼즐 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우리 왜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왜 십자 퍼즐 같은 거 있죠. 단어 이렇게 쭉 연결해가지고 하는 거. 그거를 쉬는 시간마다 하고 있는 거야.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걸 이렇게 또래 애들이 보면 막 놀릴 거 아니야. 저 또라이 같은 놈 맨날 저것만 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은 얘들이 오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나쁘지. 그 교실 바닥을 뜯어. 이 나무로 돼 있잖아요. 네네. 그걸 뜯어가지고 얘를 거기다 묻어. 튜링을 묻어가지고 다시 그 뜯은 나무를 덮어. 그 다음에 못질을 해. 그 왜 킬빌 2 왜 그런 거 나오죠. 왜 우마 서머니 관에 생매장 됐는데 얘들이 이걸 묻어버리잖아. 그래가지고 우마 서머니 이렇게 정권 찌르기인가? 손으로 턱 해가지고 뚫고 나오잖아.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얘는 우마 서머니 아니잖아. 이걸 못하지. 근데 그때 되게 숨이 막 막히고 이런 상황에서 친구 한 명이 걔를 꺼내줘요. 네. 모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왕따는 아니야. 왕따는 아닌데 얘는 그냥 뭐 말도 어눌하지 않고 그 눈치가 빠르고 이런 앤데 튜링이 너무 불쌍한 거야. 공부도 잘하고 자기가 볼 땐 배울 점도 많고 그런데 너무 외골이고 어디 구석에 짱 박혀서 막 퍼즐이나 풀고 이러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나라도 친구가 돼주자 해가지고
평소에 이제 수학 문제 같은 거를 풀 때 이 모컴이란 친구 역시 레벨이 달랐었나 봐요. 그러니까 둘이 고스길은 알아본다고 서로 통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 언젠가는 인류가 풀지 못한 그런 수학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뭐 이러면서 도원 결의를 하고 뭐 이랬나 봐. 그런 와중에 이제 그런 생매장 사건이 벌어지고 얘는 걔를 다시 꺼내주고 이러면서 더욱 친해졌죠. 근데 18살 무렵에 이 모컴이란 친구가 결핵으로 사망을 해요. 아이고. 유일한 친구인데. 그래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이때. 네. 그래서 이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뭐 나중에 또 얘기가 나오지만 동성애적 기질이 이렇게 잠재돼 있다가 폭발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뭐 그 당시만 해도 동성애가 범죄라는 범죄였죠. 있으니까. 네. 범죄였는데 아마 어렸기 때문에 튜링 자체도 자기가 뭐 남자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의식은 없었을 것 같아. 근데 모컴이 유일한 친구였고 유일한 소통 채널이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컴이 남자였기 때문에 남자와 좀 가까워지는 성향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동성애가 선천적인 거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유일한 친구이자 소통 채널 어떻게 보면 튜링 입장에서 공기와도 같았을 거라고요? 공기? 아, 전부였다는 얘기죠.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하고 숨을 쉬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랬던 존재라는 거죠. 네. 그런 친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애적 성향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모컴의 사망으로 튜링의 어떤 근본적인 생각이 바뀝니다.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기계에 옮길 수는 없을까? 여기서부터 튜링 머신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유일하게 사랑했고 의지했고 모든 것이었던 친구의 생각을 나는 아는데 내가 죽으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책으로 남긴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이거를 그때부터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지능을 기계에다가 옮겨놓을 수는 없을까. 그래서 이 영화의 제목에서도 나오지만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게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한다는 거죠. 이미테이션은. 그거를 튜링은 게임으로 본 거고 사람이 기계가 사람의 지능을 모방하냐 못하냐 게임처럼 한번 내가 재밌게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자, 그러면 튜링 머신. 튜링 머신이 뭐냐? 이게 이제 컴퓨터의 기본 구상이 여기에 모두 담겨 있어요. 튜링 머신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튜링 머신을 튜링이 만든 게 아니라 논문상으로 구현된 가상의 머신이었어요. 논문상에서. 그러니까 그거죠. 간단한 배열이나 규칙을 수행을 하면 무한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컴퓨터를 알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죠. 뭔가 어떤 규칙적인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프로그램, 알고리즘을 심어주면은 기계든 컴퓨터든 이 무언가가 아웃풋을 계산을 통해서 뽑아낼 수 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이거는 인류가 태어난 이래 생각해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 논문을 쓰면서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는 학자가 돼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뭐 내노라 하는 대학, 뭐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도 있고 실제로 여기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연구도 계속하고 그리고 그 대학 측에서부터 이제 교수 제안도 받고
이럴 찰나에 영국에서 뭔가 이 미션이 딱 떨어져요. 2차 세계대전을 끝낼 암호를 풀 사람을 모집합니다. 공고가 떴네? 그걸 보고 뭔가 심장이 쿵 했나봐.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그러니까 이 영국 입장에서는 퍼즐을 잘 푸는 사람, 그리고 엄연히 수학자였고, 천재 수학자. 그리고 어떤 이런 추상적인 어떤 컴퓨터에 대한 추상적인 모델을 정형화했을 뿐인 학자를 불렀는데 이제 면접은 봐야 되니까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암호를 풀려고 하는데 자네 뭐 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또 거기서 또 이 특유의 그 싸가지 없는 말투와 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그래서 면접관이 오케이 다음 하고 그 비서를 불렀어. 네. 그랬더니 튜링이 탁 일어나더니 애니그마 딱 그러는 거야. 애니그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애니그마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튜링이 애니그마 딱 그러니까 비서 잠깐만 방금 뭐라고 했지? 애니그마. 그러니까 얘는 그걸 이미 알고 온 거야. 아직 영국 군에서는 이거를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알고 왔어. 애니그마는 뭐예요? 애니그마. 그러니까 그리스어로 수수께끼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호 생성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독일군의 암호 생성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타자를 치잖아. 타자를 치면 이걸 애니그마에 철자를 넣고 로우터를 돌리면 예를 들면 뭐 밥 먹었냐? 그러면은 이거를 밥 먹었냐 그대로 의미를 해석하지 않죠. 군에서는. 응? 뭐 어디 노르망디 어디 몇 번 위도 경도 뭐 어디에 폭탄을 투하해라. 뭐 이런 식이잖아. 암호문. 네. 그럼 이거를 밥 먹었냐로 통일을 하는 거잖아. 그 군인들은 이제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무선으로 라디오로 쏘잖아. 네. 이게 타타타닥 쳐가지고 아무리 그 당시에 뭐 1940년대지만 우편으로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비둘기. 그러니까 이거를 암호화해서 무전으로 보내야 된단 말이지. 무전으로. 네. 그러면 이거를 낚아챌 가능성이 커요. 영국 첩보군의 능력이라면 충분히 낚아챌 수 있죠. 그럼 이거를 낚아채더라도 뭔 소린지 모르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밥 먹었냐라고 보냈는데 이거를 외계어로 밖에는 못 받는 거야. 얘네는 영국에서는. 네. 그러니까 이 외계어를 해독을 해야 되는 거야. 일종의. 네. 근데 이거를 튜링이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어. 왜냐하면 애니그마가 철자를 바꿔주는데 1590억에 10억 배.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좀 찾아보니까 조 다음에 네. 경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쓰는 단위가 아니잖아요. 경이라는 게. 그렇죠. 경 다음에 해가 있어. 해. 조경 해거든. 해까지 올라가야 돼. 경우의 수가.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무한대라고 봐야 되거든. 인간의 차원에서는 무한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한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것도 짜증나는 게 24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불가능하네요, 거의. 불가능하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튜링이 이제 그 작업을 시도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가서 튜링도 뭐
아무 데이터베이스가 없잖아. 몇 달 동안은 성과를 못 냈다고. 근데 이 성과를 내는 과정이 재밌어요. 일단 튜링이 암호 해독반에 이제 애니그마 해가지고 합격을 했어. 합격을 했는데 이 새끼 뭐 왕따고 거기서도 왕따야. 그 영국에서 내노라 하는 수학자, 언어학자, 퍼즐 전문가 다 불러왔는데 혼자 뭐 나는 혼자 일할 거야. 뭐 쟤네들은 뭐 나의 대화 상대가 안 돼. 뭐 막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랬더니 당연히 싫어하지. 학교 때도 그랬잖아. 동료들, 학생들 뭐. 그러니까 다 싫어하는데 거기 있던 이제 책임자가 너 해고야. 너는 가. 집에 가. 이랬더니 튜링이 그래요. 당신의 지휘관은 누구냐? 당연히 처칠이지 마. 알았어요. 하면서 처칠한테 편지를 썼어.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 007에 보면 뭐 MI5, M 뭐 나오잖아. 거기 장교한테 이거 런던 가는 길이면 처칠 아저씨한테 좀 전해주세요. 했더니 처칠이 그걸 보고 이 새끼 팀장 시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게 된 거지. 그래서 팀장 딱 되자마자 너 아웃. 역시 정권을 잡으면 피해 숙정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그동안 봐왔는데 너는 전혀 쓸모가 없는 놈이야. 아웃.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을 새로 한 다음에 이제 사업을 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동안은 얘들이 무슨 짓을 했냐면 튜링 전에는 전하! 신에게는 아직 황비홍과 마르쿠스가 스파르타 남아 있사옵니다. 우와, 이 파티 뭐야? 나라를 구한 영웅들이지. 시대의 영웅들이 함께한다. 영웅 포카카오. YTN 오동건 앵커입니다. 저는 지금 백팩을 들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예쁜데 살짝 열어볼까요? 파란색 파버카스텔 연필과 노란색 스테들러 연필이 있군요. 그리고 와일드라는 미국 여성의 수필집이 보이고요. 몰스킨 다이어리도 눈에 띕니다. 뒤쪽에는 웨스턴 디지털의 2TB 용량의 외장 하드가 있고요. 아이패드 에어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자그마한 세상이군요. 이 가방의 주인은 이 백 박 차장입니다. Life in your bag. Targus. 연필로 경우의 수에 당연히 무한대기 때문에 안 되지만 그래도 주먹구구식으로 막 하는 거야. 알파벳을 조합을 하고 이게 되나? 당연히 안 되지. 근데 튜링이 그 튜링 머신을 여기에 구현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기계가 커요. 거의 뭐 데이터베이스 센터에 가면 볼 수 있는 서버만한 그런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는 구식 기계인데 이게 방앗간 돌아가는 소리가 나. 착, 착, 착 이렇게 벨트가 얘네를 돌려가지고 계산을 시행을 해요. 그래서 튜링이 이 기계에다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알고리즘이죠. 이 알고리즘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단순히 아날로그적으로 이 기계에 코드를 맞춰가지고 전기를 흘려요. 그러면서 얘가 그 안에서 계속 돌아. 착 돌아. 그래서 뭐 A, B, C 뭐 특정 단어를 입력을 해요. 그럼 얘가 그거를 무한 반복으로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되게 빨리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손으로만 했었다면 이제 이게 좀 빨라진 거야. 근데 아무리 빨라도 조, 경, 해 이 단위를 넘어서는 숫자까지 얘가 할 수 있나. 지금 PC로 해도
해 단위까지 계산을 하려면 꽤 걸릴걸요? 근데 얘가 이걸 하다 보니까 요령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 첫째, 어제 나왔던 암호는 배제를 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아미라는 단어가 암호였다. 그러면 그 ARMY라는 단어는 배제를 해요. 그리고 예를 들어 Q 아니야 E라는 단어가 있다고 쳐요. 그럼 그 타자기 판에서 E의 양쪽에 있는 게 뭐예요? W랑 R인가? 네. W랑 R도 배제를 해요. 왜냐하면 오타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치들이 그걸 생각을 하는 거야. 암호를 할 때 그렇게 오타가 날 확률이 큰 배열판에 있는 알파벳들은 가급적 배제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좁혀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 튜링 머신 자체도 성능이 점점 좋아지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이제 쿼드코어로 막 이제 발전을 하는 거야. 예전에는 이게 5개였다면 계산하는 게 이제 막 10개, 18개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 그러다 보니까 계산 속도가 현저히 빨라지고. 근데 이제 튜링이 왜 이 경우의 수를 좁히게 됐냐? 이 결정적인 게 이제 천재도 가끔은 천재가 아닌 범죄, 평범한 사람들에게 의지를 해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천재이기 때문에 E라는 키보드 양쪽 알파벳은 배제를 해야 된다는 거를 얘는 생각도 못했던 거야. 왜냐? 오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오타가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나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자긴 실수 안 하니까 실수하는 사람들 이해 못하는구나. 천재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야. 왜 오타를 내지? 그런 거라고. 영화를 보시면은 그런 대목이 나와요. 튜링이랑 그 튜링의 동료가 이제 술집을 가죠. 술집을 가는데 그 조안 클라크, 그러니까 튜링의 약혼녀죠. 키라 나이틀리 역인데, 키라 나이틀리의 기숙사 동료일 거야 아마. 그 기숙사 동료 여자애가 그래요. 너 약혼자 옆에 앉은 남자가 자꾸 나를 쳐다본다. 1분 안에 나한테 말을 걸러 올걸? 내기를 해 둘이. 그런데 실제로 오죠. 그 남자가. 선수네. 그 이제 튜링과 그 남자가 합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약혼녀와 자기 남자 동료와 이 남자 동료가 헌팅을 한 여자가 같이 이제 한 테이블에 앉게 되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진리를 깨닫는 거야. 아니, 그 남녀 사이에 이런 미묘한 그런 썸, 그걸 어떻게 아냐고. 그걸 왜 모르냐고. 육감, 그런 거. 거기서 이제 튜링이 힌트를 얻어요. 그래서 어제 보냈던 암호는 오늘은 안 보낼 것이다. 그리고 알파벳 양쪽에 오타가 날 가능성은 큰 알파벳은 배제를 하자. 이런 것들이 그런 동료들과의 어떤 사소한 일상에서 착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애니그마를 깨게 돼요. 그래가지고 깨게 되는데 이제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 이제는 몇 분 만에 애니그마를 깼는데 이걸 너무 빨리 깨서 이거를 영국 군에게 통보를 해주면은 얘네들이 눈치챌 거 아니야. 그럼 이 암호 체계를 싹 바꿀 거란 말이라고. 그래서 튜링이 고의적으로 이거를 알면서도 늦게 전달을 해요. 거기까지? 정보를 주는 타이밍까지 조절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히틀러나 나치 쪽에서 눈치채지 못할 정도에서 갑자기 이제 물량 공세를 할 때, 그때 딱 한 번 정말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거였지. 근데 여기에서도 아주 이 슬픈 에피소드가 나오죠. 동료 중에 한 명이 그 형이 그 독일군과 싸우는 배에 탔는데, 그러니까 애니그마를 깬 지 얼마 안 됐을 때 정보를 알았어. 유보트라고 그러죠? 유보트의 위치가 어디고 얘네가 언제 이 배를 공격한다. 근데 이 공격 당하는 배에
이 동료의 형이 타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동료가 튜링한테 애원을 하죠. 저 배 우리 형이 타고 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정보를 미리 좀 통보를 해서 우리 형 좀 빼자. 애원을 합니다. 근데 튜링은 단칼에 거절하죠. 안 돼. 이 정보를 지금 초기 시점에 흘려버리면 나치에서 우리가 이 애니그마를 깼다는 거를 눈치챈다. 소를 위해서 대를 희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라. 그러면서 이 얘가 막, 야, 이 개새끼야, 네가 뭐 신이냐? 신만이 사람의 생명과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데 너는 왜 인간인 주제에 그거를 결정하냐? 튜링이 그럽니다. 우리는 이미 거의 신의 단계에 왔다. 왜냐? 신도 해내지 못한 걸 우리가 했기 때문에. 애니그마를 깬 건 신도 아니고 기존의 인간들도 아니다. 우리다. 우리가 신이다. 이제 피도 눈물도 없군요. 근데 결국 이런 그 튜링의 어떤 우직함? 뭐 피도 눈물도 없지만 우직함 때문에 이제 연합군이 승리를 하게 되죠. 이제 이 2차 세계대전에서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이제 튜링은 이 튜링 팀은 해체가 돼요. 해체를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튜링을 그 국립물리학연구소에서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에 팀장으로 이제 맡겼다가 다시 맨체스터 대학, 요때가 1948년이에요. 컴퓨터 연구소 부소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인공지능에 대한 걸 또 연구를 해요. 1948년부터. 네. 네. 인공지능을 연구했다. 네. 그래서 인간의 뇌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계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러니까 아까 그 모컴 친구의 생각을 담아둘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 수 없을까라고 했던 게 튜링 머신. 그게 1차적 모델이었다면 이제 인공지능은 2차적인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요 전에 튜링 팀이 해체를 할 때 아까 그 007에 나왔던 그 MI5? MI5? MI6. 6인가 5인가 거기 이제 책임자가 와요. 2차 세계대전 승리할 때 당신네들은 여기 있었던 적도 없고 정부의 부름하에 와서 일했던 적도 없고 나를 안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다. 네네네. 그 얘기는 발설하면 죽이겠다 이 얘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성과는 모조리 지네가 다 가로채겠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처칠도 그런 어떤 전쟁 와중일 때는 과감하게 천재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이런 결단 이런 게 있는데 나중에는 그 성과를 어떻게 보면 가로챈 거 아니에요. 그 지금도 2차 세계대전 어떻게 이겼지? 보면은 처칠과 그리고 그 아이젠하워의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러니까 두 영웅의 어떤 그런 조화와 균형 이런 것 때문에 이겼다고 다들 생각을 하지. 앨런 튜링의 어떤 한 개인의 어떤 천재성 때문에 전쟁 이겼다고 아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물론 아이젠하워와 처칠의 어떤 코어가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당시의 독일군의 전력을 감안을 했을 때는 튜링의 정보가 없었다면 이기기 힘든 싸움이었다고.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역사적인 판단으로 봤을 때는 튜링의 어떤 업적이나 성과가 전혀 그 당시에는 인정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그 튜링의 성과가 인정이 된 거는 정말 최근이야. 그래요? 최근이에요. 97년인가? 최근에 인정이 됐고 그나마. 그리고 그의 어떤
공식적인 어떤 명예의 부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는 2000년대 와서 이루어져요. 하여튼 그 전쟁이 끝났을 때 전혀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거. 그러니까 쓸 때만 요긴하게 쓰고 팽도 아주 그냥 제대로 당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튜링 테스트라는 개념이 나와요. 튜링 테스트는 뭐냐면 지금도 인공지능을 논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방이 3개가 있습니다. 방 하나에는 사람 하나, 두 번째 방에는 컴퓨터, 세 번째 방에는 얘네 둘을 다 볼 수 있는 감독관. 그러니까 사람은 둘, 컴퓨터는 하나죠. 그럼 이 감독관이 질문을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블랙홀은 뭐 왜 생겼냐? 보내요. 그럼 사람이 대답을 보내옵니다. 그리고 컴퓨터도 대답을 보내오죠. 그럼 이 감독관이 대답을 비교를 해요. 어떤 게 사람이고 어떤 게 컴퓨터냐? 분간을 할 수가 있냐? 없냐? 분간할 수가 없다. 네. 그럼 그 컴퓨터는 인공지능으로 본다는 거죠. 그런 컴퓨터들이 지금 나와 있나요? 지금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가 나오겠지만 레브너라는 상이 있대요. 그러니까 튜링 테스트를 통과한 컴퓨터에게 수여하는 상인데 레브너라는 상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수여를 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자, 그 다음에 이제 튜링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면모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개인적인 면모가 튜링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이제 동성애인데 이제 이 한창 그 맨체스터 대학에서 연구를 하면서 19살짜리 남자애랑 사귀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거를 하는데 튜링은 요때 이제 40살, 41살, 42살 요때인데 19살. 완전 꽃띠 청년이랑 동거를 해, 그것도. 근데 그러다가 한번 집이 털려. 도둑들한테. 근데 이거를 신고를 한 거예요, 경찰한테. 아유, 우리 집 털렸으니까 잠깐 좀 와봐. 갔더니, 뭐, 중요한 건 훔쳐간 게 없는데, 누군지 나는 그게 알고 싶다는 거야. 그러면서, 네. 경찰 중에 한 명이, 좀 이상한 거야. 뭔가 이 수상한 느낌이, 냄새가 본능적으로 나는 거지.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은 튜링의 어떤 그 도난, 요게 아니라 다른 점을 이제 캐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군 복무 기록을 살펴봅니다. 근데 공란위로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영국의 남자면은 뭐 군복무 경력이 있어야 돼. 병신이 아닌 이상은. 근데 멀쩡한데 군 경력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정부의 비호가 있었거나 아니면 스파이, 어떤 합법적인 스파이였거나 그것도 아니면 이중 스파이였다는 얘기거든. 네. 근데 이 경찰은 세 번째 초점을 맞추죠. 이중 스파이? 이중 스파이. 그래서 막 해요. 근데 뭐 집에 갔더니 뭐 이상한 뭐 암호문도 있고 뭐 독일 뭐 나치가 어쩌고 저쩌고 뭐 애니그마가 어쩌고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약혼녀의 집에서도 그런 수상한 문서들이 나오고 딱 걸렸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군 최고 상부 쪽에다 보고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막 진행을 하다가 이제 참고인 조사를 하잖아. 그래서 참고인 조사가 될 즈음에 도난 사건에 대한 결과가 나와요. 네. 정말 단순 절도였고 그리고 이 절도가 얘가 같이 동거를 했던 그놈 때문에 벌어졌다는 거가 나와요. 네. 결과가. 네. 그러니까 이 경찰은 실망을 하지. 뭔가 더 큰 걸 자기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 뭐 씨 저 게이들이 와가지고 뭐 저 어린 개인의 집에 와서 친구들이 털어버린 거야. 시시하잖아. 그리고 파봤더니 얘도 게이고 자기는 스파이 뭐 이런 어떤 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건 뭐 사건을 종결을 해야 되니까 이제 조서를 꾸미고 하려면은 참고인 출도를 해가지고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튜링이 고백을 합니다. 나는 게이고 그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해왔고 애니그마를 깼고 지금은 그 튜링 테스트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있고 뭐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본인도 정체성에 막 혼란이 오는 거야. 개인계 이제는 발설을 했으니 영국 사회에 큰 파장이 일 거고 그 미국에서도 한가닥 했으니까 미국에서도 소문 다 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약혼녀에게도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약혼녀에게 그거를 실토를 해가지고 약혼녀도 새 남자 만나서 시집을 가고 그로 인해 그 어떤 지역사회에서도 또 파장이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막 분열이 막 되고 있던 차에 경찰서에 가서 이제 그걸 실토를 하니까 이미 이제 이게 막 신문에 막 나오고 이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영국 사회에서도 공직 사회에서도 얘를 이제는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그 부소장 직위에서 해임이 돼요. 그러면서 1년 동안 집에 이제 짱 박혀가지고 진짜 왕따 생활을 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본격적인 운둔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네. 이제 1954년 6월 7일 이때 42살이었대요. 그때 자살을 추정되는 자살로 추정이 되는 네. 사망을 하는데 이게 아주 이 죽음이 아주 또 극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죽었냐면은 사과를 먹고 네. 죽어요. 백설공주처럼. 근데 나중에 봤더니 지가 그 사과에다가 청산가리라고 그러죠. 네. 이걸 주사로 액체 상태의 청산가리를 주입을 해. 네. 그 부분을 지가 깨물어서 먹었어. 그래서 죽었네. 네. 근데 이제 이 측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튜링이 백설공주 스토리에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대요. 유독 집착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네. 아까 6살 때부터 천재라고 그랬었잖아요. 백설공주가 마녀가 준 사과를 먹었는데 왕자가 뽀뽀를 해줘서 깨어나. 여기에 너무 감동을 받았나 봐. 그래서 자기도, 그러니까 측근들은 그래요. 튜링이 자기도 백설공주처럼 죽으면, 순결한 상태로 이렇게 죽으면 왕자든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누가 와서 자기를 깨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정말 동화 같은 얘기죠. 그렇긴 한데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는 발사하면 죽여 삔다 라고 했던 애가 작업을 친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나중에 또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유서나
모르겠어. 이게 뭐 유서 자기가 쓴 건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어. 유서에 그렇게 써 있대요. 사람들이 나를 여자로, 그것도 강제로 나를 강제로 여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나는 가장 순수한 상태의 여자로 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러니까 강제로 여자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 법원에 이제 재판을 받아요. 네. 내가 게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법원이 보수적이니까 50년대 초반이니까 너 감옥에서 10년 살래? 아니면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 맞아서 화학적 거세를 당할래? 양자택일을 강요받아요?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인공지능을 연구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사를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알잖아. 우리 태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애들 막 거시기 뭐 키우고 뭐 목소리 막 변성을 위한 호르몬 주사 맞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여성화되고 아무래도 없던 호르몬이 막 들어오니까 또 우울해지고 막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우울증과 그런 호르몬, 그런 어떤 사회적인 억압 이런 게 튜링을 자살로 몰고 갔다 라고 보는 거고, 근데 또 다른 사이드에서는 튜링이 만약에 그 당시에 계속 살아남아서 영국과 이 연합군의 승리의 결정적인 배경은 내가 애니그마를 깼기 때문이다, 이런 거를 공개적으로 퍼뜨리고 다니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자살을 위장한 어떤 사회적인 죽음, 국가적인 죽음이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건 공식적으로는 청산가리 섭취로 인한 사망. 어쨌든 네. 사인 원인은 청산가리 복용으로 인한 자살이라는 거죠. 네. 사망. 자, 그러면은 이 튜링이 현대 어떤 그 컴퓨터 공학, 정보 공학의 기본 이론을 다 만든 사람이라는 평가를 지금은 받고 있어요. 뒤늦게 90년대에 이제 복권이 되고 2000년대 후반에 그 영국 왕립학회에서 다 이제 인정을 다시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뭐라고 그래요? 뭐 직위를 주잖아. 얘네는 에거서 크리스티도 그 영국 여왕이 뭐 기사 자귀인가? 자귀를 준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앨런 튜링도 결국 그렇게 자귀도 받고 그러면서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계산기 학회에서는 그 1966년부터 튜링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튜링상을 줘요. 튜링상을. 영국인인데 미국에서 네. 그런 일이 있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때부터 눈치챈 거지. 얘가 엄청난 일을 했다. 그걸 이제 그때부터 알았던 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잡스도 이거를 튜링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로고로 이걸 표현을 했다. 애플 로고가 뭐예요? 사과 한 입? 한쪽 이렇게 베어 문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온전한 모양의 사과가 아니잖아. 한쪽 배에 물은 거잖아. 그래서 잡스도 이제 청년이 됐을 무렵에 아마 이 튜링의 사연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창업을 할 때 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런 자기만의 철학이 막 생겼을 때 튜링을
업적을 한번 내가 이어보겠다, 기려보겠다 해서 애플 로고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추측을 하죠. 뭐 본인은 공식적으로는 인정을 한 바 없어요. 근데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답도 부인도 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뭐라고 해야 되나? 판도라의 상자에 갇혀야만 했던 그런 인물로 금기시 되어 왔었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도 그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영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영화에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었던 게 남자로서의 튜링이에요. 그러니까 천재로서의 튜링이 아니라, 그러니까 튜링이 키라 나이틀리가 아주 퍼즐을 푸는 측면에서는 튜링보다 더 뛰어났죠. 그리고 자기에게 영감을 주고, 그리고 너 엄마 그러니까 네가 왕따야 뭐 이런 식으로 조언도 해주고, 그리고 또 이 계속 같이 있고 싶어 했고,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양성의 기질도 있었던 것 같아, 튜링이.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약혼녀의 집에서 그런 문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 약혼녀를 뭔가 어떤 나쁜 쪽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거를 눈치챈 다음부터는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이성으로서의 여자와 또 한 번 멀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남자로서도 매력이 있었는데, 여자와의 어떤 사랑을 할 수도 있었는데, 소중한 여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녀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그 키라 나이틀리가 약혼을 했지만 그 약혼을 깨고 이제 군인이랑 아마 결혼을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튜링은 호레비로 또 살면서 다시 또 그 모컴의 어떤 그런 남자로서의 어떤 친구, 소통, 이런 걸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 남성 취향으로. 그래서 좀 불쌍하더라고, 인간적으로. 막판에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 어떻게 보면 인류를 지옥에서 건져낸 정말 천사와 같은 인물인데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을 했다는 게 좀 씁쓸하네요. 네 번째로 다룬, 아니지. 예, 네 번째로 저희가 조명한 인물은 비운의 주인공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네. 앨런 튜링. 네. 지금 뭐 보니까 그 영화 보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시죠? 영화는 사실 이 튜링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업적보다는 그의 어떤 개인의 모습에 앵글을 맞추고 있어요. 왕따적인 측면. 네. 그리고 약혼녀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왜 튜링이 동성애 성향이 생길 수밖에 없었나. 이런 부분에 측면을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포일러는 아니다. 네. 또 예민하니까. 네. 그리고 뭐 이 튜링이 뭐 이미 업적이나 이런 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네이버만 치셔도 주요 업적들은 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제가 뭐 비밀을 미리 얘기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다만 이제 제가 주로 참고한 문헌은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지금 시중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만한 두께의 네. 책이 나와 있고요. 가격이 3만 원이 넘어요. 꽤 비싸요. 네. 이 책을 사서 정말 정독을 하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두껍고 비싼데 어떤 한 천재의 머리에 들어갔다 나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3만 원이 넘는 금액 절대 아깝지 않다.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일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운의 천재 앨런 튜링 편이었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편에는 예고하실 건가요? 다음 편에는 우리 원래 4번째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미테이션 개봉하고 워낙 또 요즘 튜링이 또 이슈가 되면서 좀 급히 했는데요. 그러니까 5번째 IT 레전드는 김범수 다음 카카오 의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